안녕하십니까. 캡틴 카이로입니다. 비행을 다니며 느낀 여러 다양한 문화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채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 벤티 20온스 얘기하면서 단위에 대한 기초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오늘은 지식의 기초 1편 도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나오는 헷갈리는 도량형, 길이, 면적, 부피, 무게, 화폐 단위, 그리고 그것을 현재 통일된 미터법, 서구에서 아직 통일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우리 주변 국가들, 이렇게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 길이는 성경에서는 손가락 굵기 2cm 정도, 그 다음에 손가락 4개의 손가락의 폭, 한 7cm 정도, 그 다음에 한 뼘, 한 23cm 정도, 그다음에 큐빗, 그래서 여기가 굽어진 데가 큐비툼이라고 라틴어로 해서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약 한 45, 6cm,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손바닥 넓이를 더한 그 왕실 큐빗이라고 약간 긴 52cm짜리 길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자주 쓰이는 게 큐빗인데, 노아 방주의 예를 들면은 300큐빗 길이가, 폭이 50큐빗, 높이가 30큐빗. 그래서 우리 미터로 치면은 137m, 23m, 14m 정도 된답니다. 이걸 실제로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물속에서 안정성이 있는 설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게 골리앗의 키죠. 6큐빗 한 뼘입니다. 계산하면 290cm 정도 됩니다. 2m 90의 장신이고 네피림이죠. 그 다음에 한 길이라고 있습니다. 한 길. 사람 키 보통 한 길 물속,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팔을 다 뻗었을 때 팔과 팔끝, 손과 손끝 약간 180에서 190cm 정도 되고요. 이것을 영어로 파톰이라고, 그보다 더 큰 게 갈대자라고 있습니다. 리드 혹은 라드라고 하는데 약 2m 70에서 3m 20, 약 3m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나 큰 건물의 크기를 얘기할 때, 측량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로마 시대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도로를 3개로 건설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로도 큰 거에 해당돼서 약 폭이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폭, 약 4m였다고 합니다. 작은 것은 한 대 2m. 그래서 이것을 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표준은 우리가 1875년에 프랑스에서 미터를 제창을 하고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나눠서 1m로 해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단위를 통일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미국과 영국이 강대국인데 거기서 받아들여지는데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돼서야 국제 협약이 생기고, 그리고도 계속 야드를 쓰다가 화성에 1999년에 탐사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천, 뭐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이후로 약간 움직임이 더 적극적으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스타디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디움, 운동장에서 나왔는데요. 180에서 9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한말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 오리, 심리, 누가 오리를 가져가도 심리를 가라라고 번역이 되는데, 스타디온 숫자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림을 주기 위해서 5, 10, 20 이렇게 끊어지는 숫자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이 있는데요. 밀이 원래 이 마일의 어원도 그렇고 밀레니엄 할 때 천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걸음이라는 뜻인데,
한 걸음은 1m가 채 안 되고 우리가 왼발 오른발을 두 발을 다 썼을 때 한 걸음. 그것을 한 걸음으로 쳐서 1000번. 그래서 약 1500m. 로만 마일은 정확히 한 1480m. A 스타디온 정도 되고요. 이것이 서양으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쓰이는 마일은 스태츄 마일이라고 해서 1609m입니다. 그리고 해양이나 항공에서 쓰이는 해리, 이것을 노티칼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852m입니다. 그리고 스타디온 말고 하루길이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행군할 때 1시간에 4km. 그래서 8시간을 행군을 한다. 일과가 8시간 보통 되니까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32k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에 집에서 나가지 마라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2000규빗이고 약 90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한자, 한척, 자척자를 써서 같은 겁니다. 30cm를 기준으로 했죠. 그리고 미터 피트 환산할 때도 피트가 약 30cm, 야드가 약 90cm.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 6자를 해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이간자를 써서 한 칸이라고 해서 건축할 때 큰 한옥을 지을 때 99칸 한옥이다 할 때 그 칸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에 들보나 석가래를 얹을 수 있는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한 개의 거리. 그래서 약 1m 80 이것을 한 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 2는 400m. 그래서 5리는 2km. 보통 10리가 4km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적입니다. 에이커라고 있는데 이것은 소 두 마리 한 쌍의 소가 하루에 쟁기질에서 갈 수 있는 넓이를 얘기하고 지금 현재 쓰이는 에이커는 4000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미터법으로는 아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아르로 해서 10m 10m 하면은 100제곱미터가 되고 그것은 너무 작아서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큰 토지를 지을 때는 헥타르를 씁니다. 그래서 100m 100m 하면은 10,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약 3,000평이 되고요. 뭐 그 밖에도 스퀘어 피트나 스퀘어 야드도 사용해서는 쓰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은 제곱미터가 표준입니다. 중국도 핑팡미라고 해서 제곱미터를 쓰고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평을 썼는데 이것이 아까 길이에서 얘기했던 기둥 기둥 사이 한 칸 1.8m 곱하기 1.8m라면은 3.3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로 세로로 한 칸씩 한 칸씩 하면은 한 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과 평을 우리가 오랫동안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논이나 밭을 얘기할 때 몇마직이다 하는데 그것이 논의 경우에는 150에서 한 300평. 이것이 기준이 한 말의 씨를 심을 넓이라는데 이게 밭에도 해당되고 논에도 해당되는데 주로 논에 많이 쓰였고요. 밭의 경우는 일경 그래가지고 이게 에이커랑 개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 소가 아니라 소도 귀했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리인 즉 면적인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밭은 한 마지기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마지기가 100평, 3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아까 에이커가 4000제곱미터였으니까 10배가 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부피를 보겠습니다. 고대는 부피 무게를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비중이 같은 물질에는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곡물 뭐 만나라든지 우리가 보리, 밀 이런 걸 취소해서 이렇게 무게를 잴 때 호멜이라고 있습니다. 호멜. 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무게. 그 부피이면서 무게인 거죠. 동시에. 약 220리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10분의 1을 에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삭이나 룻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10분의 1을 또 오멜이라고 해서 2.2리터. 이것은 한 번에 요리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리로 치면 한 되가 1.8리터. 그래서 근사값이라 바로 이렇게 같은 단위로 어,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되보다 우리나라에서는 10배 되는 게 한 말. 그래서 아까 한 말 얘기가 나왔었죠. 18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애매하니까 그 에바 22리터, 오멜 2.2리터 사이에 3분의 1 에바 그래서 스아라고 해서 이것도 3분의 1 7리터 정도 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른 곡물 외에 액체를 재는 밭이라는 그 단위가 있는데 22리터라고 나와 있지만 어디에는 또 7리터라고 나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3분의 1 7리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밭이 이제 베이트 그래가지고 아랍어로도 그렇고 소녀,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로 물 깃는 것을 딸들에게 시켰는데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올 때 20리터가 넘는 것은 여자가 이렇게 들기에는 좀 무거운 양이었고 한 7리터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나. 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두 가지 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에서는 플루이드 온스라는 그 단위를 쓰는데 영국에서는 28ml, 미국에서는 30ml. 그리고 이것을 더 큰 단위는 파인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에 가서 시킬 때도 파인트라는 단위가 있고 하프 갤런 단위도 있고 그런데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 어디 뉴욕에 갔을 때 그 맥주를 시키니까 바에서 파인트 단위로 줬던 건데 그게 거의 500ml 비슷한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국은 568ml, 미국은 473ml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두 배, 쿼트라고 합니다. 쿼트가 엔진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잴 때 몇 쿼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인트 두 배, 1리터 조금 넘거나 영국은, 미국은 조금 안 되는. 그 다음에 이게 4개, 쿼츠가 4분의 1이라는 뜻이 되니까 4개를 하면 갤런이 됩니다. 그래서 갤런이 4쿼츠이고 영국은 4.5리터, 미국은 3.8리터.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보통 갤런으로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큰 드럼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통은 국제적으로 표준이 안 돼서 나라마다 다른데 배럴이라고 하고 보통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텍사스 중진류 배럴당 80불입니다. 뭐 이렇게 할 때 1배럴이 159리터 42갤런입니다. 그리고 일반 액체 같은 경우는 이 배럴을 119리터 31.5갤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아서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로는 이제 와인 그 오크통이 있습니다. 와인 오크통은 프렌치 오크라고 그래서 배럴의 그 다른 버전 프렌치로 바리크라고 하는데 이 프렌치 오크 바리크는 정확히 225리터고 750ml 와인병이 300병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는 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액체에는. 그래서 1홉이 180ml, 소주 한 병이 2홉들이 그래서 360ml. 그리고 일본의 전통 사케병 중에도 요즘은 뭐 500ml, 1000ml도 나오지만 180ml의 배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720ml, 900ml, 큰 대병은 1800ml입니다. 자, 이제 무게를 보겠습니다. 무게는 이제 세겔이 가장 중요한데요. 약 11.4g. 왕실 세겔은 조금 더 커서 13g. 큐빗도 그랬죠. 그다음에 골리앗의 갑옷 무게가 5,000세겔 그래서 약 57kg. 엄청난 무게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돈이 3.7g. 금한 돈. 그다음에 그것의 10배 한 양. 그럼 10돈이 37g. 그다음에 한 근이 370g. 한 관이 3.7kg입니다. 이것은 아, 원래 뭐 중국에서 왔던 어디서 왔던 그렇게 해서 넘어온 한 관 3.7kg을 10분의 1씩 쪼개고 쪼개서 이제 지금 정착이 오랫동안 되어 있던 그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한 근을 지금 현재도 375g 정확히는 그렇지만
이것을 야채나 채소, 과일에는 지금도 한 근을 약 조금 올려서 400g, 375g에서 400g을 정도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한약재는 한 근을 600g으로 우리나라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출처는 원래 근이 한 나라에서 233g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뭘로 정했냐? 옛날에 전국적으로 척박한 땅까지 잘 나는 기장이라는 식물의 나달을 1200개를 올려가지고 그것을 12 뭐 단위를 해가지고 수라는 단위를 해가지고 그것에 뭐 두 배, 몇 배 이렇게 배수를 하다가 딱 정한 게 233g이었는데 당나라 때 와서 3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 700g이 됩니다. 왜 바뀌었냐? 흉년이 들어서 기장 나달이 쪼그라들어서 뭐 그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700이 됐다가 다시 송나라 때 600g으로 해서 그것이 정착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현대에는 500g을 쓰고요. 한 근, 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서양하고 맞춰서 인터내셔널은 앞에 공을 붙이고 꽁진 그러면 1kg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뭐 당나라나 송나라에 영향을 둘 다 받았는지 640g을 쓰다가 구한말에 대한제국 때 미터법으로 해서 100g 단위로 자르자. 그래서 600g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붙은 거죠. 그리고 홍콩, 대만, 일본도 아직까지 중국하고 다르게 중국은 500g, 근데 600g을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의 파운드는 1kg가 2.2파운드. 그래서 이제 영국의 뭐 레시피 파운드 케이크라고 있죠, 미국에. 그 서양의 파운드 케이크가 1파운드짜리 케이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약 만들었을 때 한 450g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무게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을 따르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비행할 때 파운드를 씁니다. 비행기 무게, 연료 무게, 화물 무게. 그런데 유럽은 지금 킬로그램을 써서 예전에 유럽에 갔던 화물기가 그쪽에서는 킬로그램으로 실었는데 데이터가 잘못돼서 CG가 안 맞아서 뭐 비행기가 아주 뭐 위험했던 추락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짐을 좀 이렇게 비행 중간에 옮기고 뭐 사고를 막았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 표준화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화폐는 제일 유명한 거 유다의 세겔 은 11.4g 그리고 금은 그 15배의 가치를 쳐줬다니까 15세겔 은이면은 뭐 금 1세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금화 은화가 다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은화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크기. 지금 탤런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은 3,000세겔. 은으로 34kg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화폐 단위가 이제 헬라, 그리스어로 드라크마, 로마 라틴어로 데나리오인데요. 둘 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하고요. 이것을 세겔로 바꾸면 세겔은 약 4드라크마, 4데나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4일치를 해야지 1세겔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식이 넓어진 만큼 가까운 가족, 친구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먼 나라 사람들까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캡틴 카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